평균 기대 수명인 83.3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37%. 누구도 결코 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청천벽력 같을 거다.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건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. 그런 만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암 치료 전후 건강관리 전략을 잘 짜고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.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암 치료 후 활기찬 인생 2막을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. 네, 암이 불치병이란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. 암 진단 후 5년 생존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. 그런 만큼 암 치료 이후에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또 많이 중요해졌습니다. 네, 건강 A to G 시간에는 암 치료 전후의 건강관리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. 네. 부인암 전문의 심재철 통합의학센터장께서 나와 계십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명 가운데 1명은 센터장님 암에 걸리게 된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작년에 남성의 기대 수명이 처음으로 80세를 넘어섰습니다. 그리고 여성은 86.3세로 일본에 이어 2위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에 걸릴 확률이 37%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3명 중에 1명이 자신이 암 환자이거나 또는 암 환자의 가족이 되는 경험을 뜻하는 것이겠죠. 암 발생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담배인데 35%를 차지하고 식이습관만으로도 30%의 암 발생 원인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. 대단하죠. 네,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꼭 금연하시고요. 먹는 것 하나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. 센터장님, 그렇다면 이 암도 특징이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돌연변이 세포가 생깁니다. 그런데 우리 몸에는 암 억제 유전자와 DNA 복구 유전자가 있어서 암을 억제하거나 또는 고장난 세포를 수리를 하면서 관리를 해오는데요. 이 고장난 세포를 이 수리를 못하게 되면은 이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신호를 보내서 이 쪼그라들이고 또 면역 세포가 그 죽은 세포를 청소하게 됩니다. 그리고 청소 후에는 남은 찌꺼기를 건강한 세포를 위해서 재활용하게 되죠. 그런데 암은 이 고장난 돌연변이 세포가 죽으라는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서 스스로 무한 증식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증식을 하려면은 영양분이 필요한데요. 이 영양분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수도관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. 이것을 신생혈관 형성이라고 하고 또 혈관을 침범해서 멀리까지 이사를 가는 전이라는 현상도 이 암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건강한 암세포가 돌연변이를 한번 일으켜서 그다음 2차, 3차 또는 10차까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암세포들이 전부 각자 돌연변이 할 때마다 한 부락씩을 이룹니다. 그래서 여러 부락들을 이루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암덩어리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같은 성질을 가진 한 암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 암덩어리가 같이 복합체로 이루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세포들 중에 일부는 한 1 내지 2%는 아주 지독한 놈이 되어가지고 아주 숨어버립니다. 꿀벌세계의 여왕벌처럼 숨어 있다가 나중에 딴 세포들이 다 죽고 나면은 다시 힘을 얻어서 정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암줄기 세포라고 합니다. 이 암줄기 세포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에 있어서 재발과 전이가 많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암 덩어리가 있습니다.
암덩어리 안에 신생혈관도 있고, 그리고 갈색으로 된 부분이 우리 암줄기 세포라고 하는데, 이 암줄기 세포는 항상 여러 가지 세포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식물에서 씨앗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 혈관을 따라서 퍼지게 되는 것이죠. 그 돌아다니다가 적합한 토양을 만나면은 거기에 안착을 해서 새로운 전이 병변을 일으키게 됩니다.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네요. 그런데 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사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.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치병이라는 생각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치료 시작 전 기간이 암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좌우합니다. 그래서 그냥 넋놓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 관리가 중요하고 또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또 암이라는 적을 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암 진단 받는 날 받는 충격은 대단합니다. 그 압박감도 대단하고요. 하지만 조금 있다 보면은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하는 정말 화가 나고 또 암에 대해서 몸을 내가 관리를 잘 못했구나라는 죄책감, 또 가족에게는 내가 짐이 된다는 그 죄책감이 대단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면은 갑자기 공포가 몰려오는데 암과 죽음을 동일시하고 또 치료 과정인 수술, 항암제, 또 통증에 대한 공포, 또 불안감이 대단하게 되죠. 그런데 이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 성적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그 심리 상담가나 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족과 친지 또 친구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체력 관리에 있어서는 알맞은 식사량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. 물론 밥맛이 없겠죠. 밥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면은 다양한 간식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또 보통 치료하기 전 한 2, 3주의 시간이 있습니다. 그때 그냥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운동을 그 2주 동안 충분히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적당히 가슴 두근거리는 정도, 숨이 차는 정도로 주 3회 이상 하시면은 나중에 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고 치료 성적도 좋다고 하버드 의대 재활의학과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치료 시작하기 전에 적을 잘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우리 환자분께서는 부단히 공부하고 또 암 전문 주치의에게 궁금한 것을 상세히 질문하셔서 정말 자기가 받고 있는 치료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 자기의 계획표를, 자신만의 계획표를 다시 짜서 한번 능동적으로 실천해 보려고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, 또 주치의가 정해지면은 그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치료 성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. 네,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처럼 암 치료 중에도 환자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암 치료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 엄마인데? 어머님이시네. 받아봐라. 아, 참. 엄마, 어디고? 어디기는 집이지. 니 뭐 하는데 니? 뭐기는 소파에 앉아가 TV 보고 있지. 어미야, 내 아들이지만은 팔자 좋다, 어? 맨날 들어누워갖고 TV만 보고 그런 시간 있으면 나가갖고 운동 좀 해라, 운동 좀. 이번 설에 보니까 막 살이 막 뒤룩뒤룩 쪄갖고 막 굴러다닐라 하던데 막 살 좀 빼라, 살 좀. 이거 뱃살이 아니고 인품이다, 인품. 이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. 막 그하다가 니 외삼촌 골랐다 알겠나? 아, 맞다. 엄마, 저 외삼촌은 좀 어떤데? 일찍도 물어본다.
조카락 하는 게 외삼촌이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도 안부 전화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니 지금 뭐 하는 게고 지금? 뭘 뭐해? 코로나라서 못 가지. 요즘에는 그 병문안 가는 것도 민폐다 민폐. 코로나 핑계대기는 참말로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면서 부모 찾아뵙지도 않고 외삼촌 찾아보지도 않고 놀러만 느끼고 니 진짜 아들이 맞나? 아니 뭐 내가 언제 놀러 댕겨다 가노 참나 웃긴다고. 니 선미가 내한테 딱 했다 하나? 주말마다 너희들이 손 꼭 잡고 그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놀러 댕긴다며 극할 시간 있으면 엄마한테 와갖고 따야겠다는 그런 좀 신용이라도 좀 해봐라. 일을 좀 도우든지. 간다 가. 또막 입만 나골라골 살아가고 또 간다 하고 말겠다. 에헤이 그 간다니까 가. 알았다 갈게. 일단은 딸기 따는 거 수학이 끝나고 나면 우리 외삼촌한테 한번 가보자. 아 그래 외삼촌한테 한번 가보자. 근데 외삼촌이 대장암 수술 받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족발집을 오픈했다 아이가. 족발집? 아니 그 뷔페는 어쩌고? 코로나 그 때문에 그 5인 이상 모임이 안 돼갖고 뭐 장사도 안 되고 해갖고 고마워 폐업했다 아이가. 아 외삼촌 몸도 안 좋은데 그 몇십 년간 형 그 뷔페집 그거 없애는 거 그것도 참나 속상하겠다. 그래 뭐 그렇다고 아직 나이도 뭐 화값도 안 되는데 집에서 놀고 먹을지 나 이래야지. 아니 엄마 그럴 게 아니고 조만간에 외삼촌한테 갈 때 그 우리 한우 사갖고 가자. 한우 고기 좀 먹어야지. 그래야 힘을 쓰지. 한우는 대장암 수술한 사람이 무슨 고기고 채소 무조건 채소 위주로 먹어야 된다 알겠나? 뭐 과일이나 사가지고. 또 봐라 또 모르는 소리 한다. 모르는 소리.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. 소고기 단백질 이거를 많이 먹어야 될 거 아이가. 나 참말로 엄마 말을 듣고 무조건 고기는 무신놈에 채소 과일 위주로 먹고. 아니 그 채소만 먹고 어떻게 힘을 쓰냐 엄마. 생각을 해봐. 고기를 먹어야지.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쓸 거 아이가. 참. 여보시오 야가 또 헛소리를 하는 와이 또 안 들리싼 놈. 뭐라고? 그거 하지 말고 내 어머야 내 지금 들어갈 시간이야. 빨리 끊으라. 아니 저 엄마 잠깐 엄마. 또 봐라 또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래 또 끊어본다 또. 아이고 참. 아유, 내 옆에서 듣는데도 귀 아파 죽겠다. 아유 그러니까. 아니 그 외삼촌 뷔페 폐업하셨다나. 아휴 참. 아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. 아유 그래 우리 일할 게 아니고 그 외삼촌 집 그 족발 좀 팔아줘야겠다. 아유 너무 그래야 되겠네. 그럼 가봐야지 뭐. 족발을 팔아 드려야 안 되겠나. 그래. 아이 그나저나 외삼촌이 고기를 좀 먹어야 될 텐데. 그러니까 아니 풀만 드시면 힘이 나시겠나. 그러니까 맞다. 그럼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고 우선 택배로 한우 좀 부쳐드리자. 툭불로. 자기 갑자기 왜 가는데? 왜? 왜? 아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왜 가? 아니 갑자기라니.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다. 몰랐나? 오늘 왜 이렇게 이쁜 짓을 하지? 나 원래 이쁘니까. 저 그러면 오늘 왜 가는데? 자기야 왜? 선미도 오늘 없는데 오래간만에 분위기 좀 잡아볼까? 아 왜 이러고? 뭐랄까 뭐? 한창이 들린다. 잠깐만. 아닌데. 한창이 들려. 전화 안 끊었네. 엄마 저 잠깐만 지금. 아니 아들 급한. 네,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암 치료 중에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데 아까 그 센터장님 앞서 설명해서 힌트가 잠깐 나왔거든요. 네. 정답 O일까요, X일까요? 제가 그 힌트를 잘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정답 O로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암 환자라면 좀 이런 육류 위주의 식습관보다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게 뭐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몸에 부담도 적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O 하겠습니다. 오라는 말이 안 나오네. 네. 근데 암 환자라고 해서 뭐 채소나 과일만 먹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 힘이 나겠습니까? 오히려 더 건강하게 빨리 암과 맞서 싸우려면 뭐 고기든 뭐든 일단 골고루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센터장님 저는 X가 맞는 것 같거든요. 누가 정답인가요? 철원 씨가 맞습니다. 그래요? 네.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그 붉은 고기는 그 발암 물질로 지금 되어 있죠.
그래서 암 예방이나 또는 암 치료 후에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권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암 치료 중에는 적정 체중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체력 소모가 많고 또 면역력을 위해서 고기든 또는 그 생선이든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물론 충분히 드셔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해야 되겠죠. 네, 네.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고 있는 중에는 체력과 면역력을 높이기 네. 위해서 고기도 충분히 잘 먹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센터장님, 이 암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. 그것만큼 중요한 게 치료 후에 관리를 잘 받는 것이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의사가 할 첫 번째 임무는 완수를 하신 것이죠. 그 다음에 재발을 방지를 위한 노력은 환자 자신의 몫입니다. 재발 방지 수칙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암 예방 수칙과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음식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다음 운동을 철저히 하고 잠을 또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와 마음 관리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. 그다음 당뇨병 같은 동반 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재발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또 재발 또는 새로운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병원에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계획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새로운 뉴노멀의 그 생활 방식을 앞으로 계속 고수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보면 5년 이제 치료하고 5년 이상 지나면 다 나았으니까 옛날로 조금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음식과 운동, 잠,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. 먼저 식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맛 위주, 편리성 위주의 음식 습관에서 탈피해야 되겠습니다.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은 단 음식입니다.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는 가공식품들에는 우리 식품 첨가물들, 또 착색제들, 또 인공 감미료들 이런 것들이 그 발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건강 위주의 생각하는 식습관으로 생활을 하시고 또 채식을 기초로 한 다양한 식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면역력과 관계 있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캐나다 정부가 권하는 건강한 식단이 있는데요. 이 개인적으로 이 식단이 제일 건강하고 정직한 식단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여기 보시면은 채소와 과일이 하루 식단 중에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색깔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. 빨주, 노초, 파란보 다 있습니다. 그 다음 4분의 1을 통곡물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, 단백질은 여기 보시면은 단백질도 주로 보시면은 콩, 견과류, 두부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있죠. 그 다음 생선, 달걀 있지만은 육류는 정말 저 위쪽에 조그만 양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옆에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암 치료 후에 바람직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식이요법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. 어머니다, 어머니. 또 전화 오셨다. 요새 왜 이리 전화 살려노? 엄마. 잤나? 아니다, 안 잤다. 내 시간이 몇 시대 아까지 자고 앉아있노? 아니다. 야야, 극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. 뭔데? 우리 지금 김천을 가야겠다. 김천은 왜? 우리나라 최고 명품이 있는 김천. 호두를 살려면 김천을 가야겠지. 근데 호두를 살려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지. 극하이 김천을 가야지. 아니 그래 엄마 김천의 그 호두가 제일 명품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왜 지금 사야 되냐고 갑자기.
아이 갑자기. 야야, 왜? 호두 특히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암 재발이 안 한다 카더라. 그 예방할 수 있다 카더라 그. 진짜? 그래. 그런데다가 이 김천의 명품 호두를 매일 꾸준히 먹으면 암 예방에는 진짜 최고지 않겠다 하더라. 아니 그 견과류를 먹으면은 진짜 암 그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? 예방이 있다 하나 그 칼길에 이왕에 먹는 거 명품 김천 호두를 한 자루 사줄까 한 트럭 사줄까 아무튼 그거를 사러 가자 이 말이다. 너 왜 삼촌 주게? 엄마 그러면은 그 김천 가지 말고 그 김천 걸로 내가 주문을 할게요. 요새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면 되지. 지금 수학설도 아닌데 괜히 가가지고 없으면 어떡하려고 하나? 뭐라 카노 야야. 수학철이 아니라도 김천에 가면 명품 호두를 살 수 있을까 아이가 계산에 상관없이. 일단은 뭐 인터넷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돈으로 직접 봐야 되니까 명품 호두 사러 김천 가자 알겠나? 아 그냥 인터넷으로 시. 아유 알았다. 아, 지금 빨리 당장 뛰어온다 빨리. 늦기 전에. 아니 엄마 그게 엄마 이 봐라 또 아줌이 또 자기 할 말하고 또 끊어보다 또. 아 이렇게 앉아 있을 시간이야. 니너 빨리 갔다 온나. 잘 갔다 와. 지금 같이 안 갈래? 뭐라 하나 지금 장난치나? 아니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태산 같은데 지금 말도 안 되지. 빨리 가라 빨리.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. 뭐 어머니 성격이 지금 벌써 대문 앞에 나와 있다. 지금 바로 빨리 가라고. 알았다. 네,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이 견과류를 꾸준히 먹으면은 암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입니다. 조금 전에 그 캐나다 정부가 권하는 건강한 식단 음식 그 사진을 함께 봤는데 과연 견과류 도움이 될까요? 정답 O일까요, X일까요? 오늘 여러모로 힌트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 힌트를 받아서 O라고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는 견과류하면 생각나는 게 호두인데 이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, 그러니까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잖아요. 이걸 많이 먹으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. 이렇게 좋은 견과류라면 당연히 꾸준하게 많이 먹으면 암 재발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? 글쎄요, 저는 근데 정답 X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과연 이 호두와 같은 견과류를 몇 트럭을 먹어야 암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을까 싶고요. 거기에다가 또 이 특정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암이 이제 재발할 확률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X라고 생각을 했는데요, 센터장님. 이번에도 저런 씨가 또 맞췄네요. 진짜요? 또 맞췄어요? 어떡해요? 왜 그렇죠?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. 네. 최근에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. 미국에 있는 11개 암센터에서 같이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요. 대장암 3기 826명 환자를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면서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를 먹인 그룹과 또 먹이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사망률이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57% 감소하였고 재발률이 42% 감소하였습니다. 이거를 많이 먹은 것도 한 트럭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. 다행이네요. 일주일에 2번을 먹는데 호두 같으면은 하루에 7개 이상. 만약에 그 아몬드 같으면은 23개 이상.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호불호에 따라서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.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두를 권장합니다. 일단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먹으면은 이렇게 대장암이 재발률이 낮아진다는 거죠. 이렇게 안 먹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죠. 다음 또 항암 음식의 예로서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녹차와 강황입니다. 그래서 그 이외에도 브로콜리, 버섯, 양파, 후추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장내 세균이 우리 면역력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것은 여러분들 문헌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. 근데 요즘 기적의 약이라고 되어 있는 면역 항암 치료가 있죠. 근데 면역 항암 치료의 반응률이 10%에서 30%밖에 되지 않습니다.
그런데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 반응률이 좋은 환자의 대변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크만시아라는 장내 세균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장내 세균과 또 우리 면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. 참고로 아크만시아를 성장에 도움 주는 음식으로는 석류 주스와 크랜베리가 있습니다. 네, 음식과 암 재발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네. 그런가 하면 암 환자에게 식이요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운동이라는 생각이 되는데요. 근데 네. 또 걱정스러운 게 암 환자들은 기력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. 운동이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무리한 운동은 안 되겠죠. 그 악영향을 미치니까요. 하지만은 운동은 필수입니다. 운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항암요법이란 말이 있고 또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.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치료 중에 10%만 또 치료 후에는 20에서 30%에서만 꾸준한 실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사실 운동은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스위치입니다. 그래서 암 성장이 억제되고 면역세포가 증가해서 생존율이 개선되고 또 암치료 부작용과 암피로가 감소됩니다. 또 덤으로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? 중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중강도라 하는 것은 이제 땀이 날 정도, 땀이 조금 날 정도, 또 심장이 조금 두근거릴 정도, 또는 만약 파트너가 있다면 둘이 운동을 하면서 대화가 조금 힘들 정도를 뜻합니다. 그 다음 근력 운동을 한 2, 3회 해주면 좋겠죠. 그래서 중강도 신체 활동은 하루에 30분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.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하면 더 좋겠죠. 그리고 중강도 활동에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스포츠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겠죠. 하지만 시합 형태가 아닌 걸 해야 됩니다.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야 되지요. 하지만 여유가 없고 이런 운동을 할 여가가 없는 가정주부 같으면은 이 가사 활동을 즐겁게 하기만 하면은 이건 노동이 아니고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즐겁게 모든 일을 즐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운동은 지금 과학적으로도 유방암, 대장암에서 사망률과 예후와의 관계가 증명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암 치료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운동 처방이 달라야 합니다. 그래서 수시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 운동이 꾸준하게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암 치료 전후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. 네. 끝으로 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. 네, 우리가 암은 1차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죠. 생활 관리,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. 식사, 운동, 수면, 정서적 안정을 통해서 할 수 있죠. 2차 예방은 암 치료 후에 추적 관찰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재활과 또 새로운 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걸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다음 부작용을 관리를 하고 또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 암 환우 여러분들 모두 이 공부를 또 부단히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도 하시고 또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그 일상적인 복귀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의 5년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암 치료 이후에 우리의 제2의 인생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건강관리 철저히 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. 네. 이 치료를 잘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점이 사후 관리라는 것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.
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부인암 전문의 심재철 통합의학센터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